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금요일 날 2% 넘게 빠졌던 것에 한 절반 정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환율도요, 1,400원이 깨지면서 지금 현재는 1,398원, 그래서 마이너스 1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가 미국 측과 환율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다. 그 얘기가 이제 아침 그 뉴스에 나오면서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시장도 점차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금요일 하락세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 회복했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의 불안감은 좀 잔존해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오늘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또 그래도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합지수는요, 거래소가 플러스 1.33% 플러스 3,431포인트입니다. 지수는 다시 3,400 위로 올라왔어요. 코스닥도 플러스 1.3%, 거래소하고 비슷합니다. 84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하락 빠진 것에 비하면 절반 정도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에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을 보면요, 오늘 거래소가 9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일 12조 가량 됐던 것에 비하면 거래 대금은 많이 줄었다. 연휴를 앞두고 매매가 다소 이렇게 좀 소강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6조 2천억입니다. 코스닥도 거래 대금이 최근에 한 10조까지 가던 것에 비하면 거래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일본 그래프 한번 보시죠. 그래프를 봐도 최근 며칠간은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3,400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3,100에서부터. 그러고 나서 요 한 일주일 살짝 이렇게 고개를 숙인 모습입니다. 요 패턴이 지금 글로벌 시장도 비슷합니다. 미국 시장도 급등 후에 최근 며칠간 이렇게 살짝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분봉 보면은 오늘 하루 추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아침에 높게 출발했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하는, 그냥 밀리지는 않고 딱 버텨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장은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아침부터 종가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또 매수세가 그런 데로 이렇게 들어와 주면서 횡보 국면, 꾸준히 이렇게 매수가 좀 가담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매수 주체별 수급인데요. 다시 외국인들이 오늘 5,600억 매수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도 770억 매수위. 그 다음에 하나 눈에 띄는 게요. 선물에서 한 110만 계약 정도 매수했습니다. 선물은 이제 방향성을 보고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시장을 좋게 봐야 선물을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 우회할 수 있는데 얼른 계산해도 한 1조 넘게 오늘 선물을 매수 우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한 게 눈에 띄지만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공이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이어졌다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환율이 이제 금요일 날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한 7,300억 가량 이렇게 매도했다가 오늘 다시 5천억 넘게 이렇게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은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매수 우위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금요일 날만 하루 7천억 넘게 이렇게 매도 우위했는데 오늘 다시 매수 우위하면서 시장이 다시 조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은 오늘 한 9천억 넘게 팔았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항상 이렇게 장이 올라가면 매도 우위, 또 빠지면 매수 우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또 개인들이 1조 3천억 정도 매수 우위했었습니다. 이따 오늘 또 반등을 하니까 또 9천억 정도 매도 우위하고 있는데요. 개인들이라는 거는 추세적으로 매매한다기보다는 그날 짧게 단타로 이렇게 시장을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추이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시장을 리드해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다시 매수 우위한 거는 시장의
상당히 좋은 의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입니다. 재료보다 수급이라고 그랬죠.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빠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객 예탁금이 지금 76조 9천억입니다. 최근에만도 한 10조가 늘어났고 3월달 대비했을 때는 그때가 한 150 아니 그냥 50조였으니까요. 그건 한 30조 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자금이 30조가 늘어났다는 것은 시장의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그것만 아니고요. 주식형 펀드 이쪽으로도 돈이 125조에서 168조니까 얼마가 늘어나는 겁니까? 43조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계좌로도 돈들이 많이 지금 들어왔고 수익증권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점만 봤을 때는 수급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해외 시장은요. 그런대로 좋습니다. 다우가 금요일 날 0.65% 올라서요.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양봉이 났어요. 20일선은 단단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 시장이죠. 나스닥도 플러스 0.4%, S&P 500 플러스 0.5%, 필라델피아 반도체 플러스 0.3%다 비슷하죠. 강보합 수준에서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니케이가 오늘 마이너스 0.6%, 우리 시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대만이 마이너스 1.7%,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가장 많이 빠졌고 대만이나 일본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대만이나 일본 쪽이 하락폭이 크고 우리는 또 그런 대로 반등을 해줬어요. 독일, 프랑스 약간 플러스가 나고 있지만 횡보 국면이죠. 상해 플러스 0.6%, 항생 플러스 1.9%, 중국 시장은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 주요 종목들이요. 오늘 시간외에서는 대단히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셔도 양봉이 다들 길쭉길쭉하게 났죠. 지수상으로도 보통 한 0.5% 안팎으로 이렇게 강하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5%, 선물도 굉장히 좋죠.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또 그런데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금요일 날 빠진 것이 한 절반 정도 회복을 해주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눈에 좀 띄는 종목은요. 네이버가 7.4% 올라졌어요. 엊그제 이제 그 얘기 나왔죠. 두나무 자회사로 편입했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두나무가 굉장히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매출이 한 1조 7천억, 영업이익이 한 1조 2천억 되는 알짜 기업인데 요거를 이제 품에 안았기 때문에 네이버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에셋에서 2030년부터는 요 시너지 효과가 한 3천억 정도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짜 기업을 이렇게 물었다 이렇게도 평가가 되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신정부 출범하면서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네이버가 가장 수혜가 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는데요. 다시 이제 두나무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아직 앞에 고점을 뚫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네이버는 앞으로도 좀 상승 여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3일 동안 급등은 했지만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팔고 가자 하는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 정도면 그냥 가지고 넘어가는 거 어떤가. 네이버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수출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는 기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세에 관련해서도 네이버는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연휴 동안에도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호재를 안고 있는데 연초에 이렇게 강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가지고 연휴를 넘기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미래에셋 증권도 방금 말씀드린 네이버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7% 올랐으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런 종목인데요. 이것도 네이버하고 굳이 이렇게 비슷하다고 본다고 하면 수출하고는 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제조업체가 아니고 수출하고 관세하고 조금 거리를 두른 그런 종목이다. 그런 어떤 시각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미래에셋증권도 관세 관련해서 악재가 나오더라도 연휴 동안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좋아지면서 그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그 수혜가 가장 클 것이다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여기가 자사주가 한 23%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이 예를 들어서 신영증권이라든가 부국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사주 비중이 한 50% 넘어요. 근데 미래에셋증권도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자사주 비중이 한 2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사주 관련해서 또 수혜가 있을 수가 있다. 이제 주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요. 이렇게 밑단을 이렇게 이어볼까요? 이런 모습이죠. 아주 조정은 아주 깊게 이렇게 한 번씩 받고 있지만 추세로 보면 이 추세의 하단, 이 지지선은 좀 지켜주는 것 같다. 오늘도 60일선 여기에서 이 추세선에서 아주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동안 걱정이 되신다고 그러면 미래에셋증권 이런 것들은 또 가지고 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현금이 많다고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 가격대는 조금 들어가도 되는 걱정이 좀 덜 되는 그런 종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종목 그래프만 잠깐 보죠. 더존비전이 오늘 상당히 강하게 붙었다가 종가에는 밀리고 끝났는데요. 이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급등하면서 좀 이렇게 팔자가 나오지 않았나. 팔고 이제 연휴를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물량들이 일거에 이렇게 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가에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건 아닌데 그래프로 보면 추세가 아직도 단단하죠. 오늘 음봉이 나기는 했지만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지금 오늘 1,700원 풀었습니다. 지금 1,700원 플러스 1.8%인데요. 어제는 금요일 날은 상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근데 수급으로 봤을 때 최근에 공매도 물량들이 환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미반도체는 공매도 지금 500만 주가 대기된 매수세다. 매수가 예정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수급 구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이제 진폭은 크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엔 공매도 세력들 견디지 못하고 환매수로 좀 들어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매매가 집중되어 있죠. 근데 지금 거기에 딱 부딪혀 있습니다. 거기를 뚫었다가 다시 여기까지 왔는데요. 중요한 점은 공매도를 쳤다는 것은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려야 수익이 나는 건데 근 6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딱 버티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용도 한 200만 주 넘게 들어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신용하신 분들이 수익을 많이 얻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두고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연휴 기간 동안에 그냥 가지고 넘어가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한스바이오메드. 구독자분들이 댓글 다는 걸 보면 꽤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 1년쯤 되죠. 한스바이오메드 종종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망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이게 이제 세력주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세력주라는 게 일부 세력이 돈으로 이렇게 장악을 해서 올릴 때도 그렇고 빠질 때도 그렇고 거의 그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수급 구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불법은 아니겠죠.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그게 뭐 작전이 아니고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고 그렇게 하는 소수 세력이 관여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또 금요일 날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랬다 오늘은 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변동성을 봐도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매매라기보다는 소수 몇몇 세력들이 돈으로 밀어 올리고 빠뜨리고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이익이 났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이제 이익 좀 실현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중간하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손해나고 팔아라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매도 신호다. 이유는 이렇게 꼭지에서 음봉이 길쭉하게 나는 이런 모습은요. 세력이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안 팔고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 세력들은 요날 가격을 따지지 않고 저 위에서부터 거의 하종가 부근까지 사는 사람이 있는 만큼 물량을 모두 떠넘겼다 저는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등이 했는데요. 오늘 시간 외든가 또는 내일이든가 가격을 보셔가지고 수익이 났으면 이익을 좀 챙기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회사 내용으로만 보면요. 아이템이 굉장히 좋고 또 최근에 약간 흑자가 전환이 됐고 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여기 한 11%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망하더라도 또 인수가 될 만한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매매만 놓고 봤을 때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음봉이 이렇게 꼭지에서 길쭉하게 나는 거는 확실하게 매도 신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팔 기회가 오민다고 그러면 이익 실현 해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방금 한스바이오메드 말씀드리면서 세력주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불법만 저지르지 않으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서 올리는 거는 합법입니다. 그런 거는 주가 조작이다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DI 동일이라고 그래서 그 금융당국에서 적발을 해서 공개가 다 됐지 않습니까? 뭐 병원장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짜서 주가를 올리고 또 꼭지에서 이렇게 애만 그 일반인들한테 팔아 넘기는 다수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이런 거는 작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세력주 그 개념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요. 요때부터 이렇게 사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가 대량 거래가 됐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집을 해서 여기까지가 매집 국면입니다. 매집 국면까지는 대량 거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죠. 근데요. 매집 국면이 딱 끝나고 나서는 여기는 이제 주가 올리기 국면이죠. 수익 내기 구간입니다. 근데 거기는 보십시오. 매물 집중대를 지나게 되면 그 위로는 매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매물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올리면 올리는 대로 수익이 나는 그런 구간입니다. 더구나 소형주는 물량이 또 적지 않습니까? 대형주는 작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사고 팔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애만 일반 투자자들이 꼭지에서 만약에 샀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못 팔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다들 이제 깡통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조작범들에 대해서는 벌이 굉장히 엄합니다. 우리가 조금 그래도 나은 편인데 미국 같은 데들은 거의 무기징역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차 적발이 됐고 폐가 망신시킨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대로 엄벌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주가 조작해서 돈 벌겠다는 생각은 못 하겠죠. 근데 DI 동일 같은 경우도 그래프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다. 매집 국면이 있고 매물이 거의 이렇게 소화가 됐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수법을 쓴다.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서로 짜고 이렇게 주가를 올리고 했을 때는 불법이죠. 그게 작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게 어떤 우리 시장에 좀 경종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비슷한 케이스가 삼부토건이죠. 삼부토건은 워낙 지금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다들 아실 텐데요. 삼부토건도 그때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죠. 요때 제가 단타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삼부토건. 세력주 또 작전주 냄새가 좀 난다 그러면서 아마 유튜브 오래 들으신 분들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짧게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단타에서 성공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것도 지금 이제 관리 종목으로 넘어갔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상장 회사라고 볼 수도 없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후유증이 컸는데 이거는 아직 조사가 다 안 끝났죠. 그러죠? 그 세력이 누구였는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조사 중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결국은 밝혀지겠죠. 이렇게 얼른 봐도 이렇게 급등을 시킬 때는 뭔가 인위적인 힘이 작용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런 종목들은 뭐 100% 이렇게 피할 필요는 없지만 그날 단타로 이렇게 끝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너무 이런 종목들을 안 하게 되는 것도 재미가 없죠. 길게 가지고 가는 거는 좀 그렇지만 세력주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하면 세력주라고 그러고 불법이면 이제 작전주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때그때 그날 아주 거래가 대량으로 되면서 위아래로 탄력이 있는 종목들은 단타를 해도 된다. 이렇게 세력이 한번 들어오면 자기들이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는 않죠. 그래서 삼부토건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한슬바이오메드 얘기하다 보니까요, 제가 세력주들 몇 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예전에 제가 한 언급을 해드린 그런 종목인데요, KPM테크라고 그래서 우리 코로나 국면에서 마스크 요 관련해서 그때 주식들이 뭐 10배 이상 올랐었습니다. 그때 이제 KPM테크 이것 때문에 제 이제 그 아는 친구가 대거 수익을 냈던 10배 이상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애초에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은 아니고요. 여기가 그 가전들 그 표면 그 도금하는 거 이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마스크를 만든다 그래서요.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로 급등을 하면서 이때 2020년이 코로나 국면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샀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 네, 세력주 하니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KPM테크.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이제 그 몇몇 세력들이 이렇게 올리는 주식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증권업계에 들어온 후로 꾸준히 재미를 봤던 종목이라서 하나 케이스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전혀 도외시하면 안 된다. 작은 돈으로 그날 단타는 해도 되는 종목들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배 올랐습니다. 이때도 보십시오. 이때가 2016년 10배 정도 올랐고 이때는 2020년 코로나 국면에서 또 뭐 마스크 만든다고 그래서 이렇게 10배 이상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매 국면마다 이렇게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인데 이 회사가 무슨 우량주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가전제품 같은 거 도금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표면 처리해주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나노 얘기도 나오고 또 이때는 코로나 국면에서 또 마스크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올리거든요. 재료보다는 그냥 돈으로 올리는 그런 종목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탈이 없었다는 얘기는 합법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종목들을 혹시 이렇게 느낌이 오는 종목이 있다고 그러면 많은 금액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5%나 10% 정도 작은 금액으로 길게 가지고 갈 것도 없고 그날 상승세를 타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해도 된다. 적은 금액으로 재미삼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방금 이제 세력주 냄새가 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매매해서도 수익을 이렇게 많이 내는 그런 종목들 소형주들 몇 개 예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그 친구 한 친구가 요때 코로나 국면에서 요때 이제 들어갔던 이유가 마스크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뭐 나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무슨 사업을 한다 그래서 바닥이다 싶어서 들어갔다가 많이 물렸습니다. 신용으로 들어갔다가 거의 깡통 수준까지 됐다가 졸지에 이제 코로나 얘기 나오면서 마스크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해서 한 10배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온 기억이 납니다. 주가라는 게 이제 그런 맛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이제 몇 개 제가 세력주 또 불법적으로 하는 주가 조작으로 하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주식들을 이제 캐치해내는 방법은요. 일단은 거래량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양봉이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죠. 거래가 이런 것들이 하루에 많이 되는 거 아닙니다. 몇천 주, 몇백 주 이렇게 되는데 나오는 대로 이렇게 쭉쭉 잡아먹어가는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주식 중에는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했거나 재미가 없는 그런 주식들이 타겟가 많이 됩니다. 소형주 중에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도외시하지 말고 눈에 띄면 적은 금액으로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전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금요일 날 하락폭의 한 절반 정도 회복을 해줬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로 오늘 12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1,400원을 훌쩍 넘었다가 지금은 1,400원, 1,399원 요 근처까지 상당히 안정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변동성이 이렇게 크고 예측이 불가능할 때 우리 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 싶었을 때요. 환율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총리가 미국과 환율 협상을 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도 최근에 환율 관련해서 조금 안정감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더라도요. 지금 우리 연휴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금 관세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간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좌에 현금을 조금 가지고 가는 게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전부 이렇게 팔아서 현금 가지고 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시장이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전체 시장은 빠지더라도 회복력은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현금은 조금 가지고 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오늘 제가 뭐 네이버라든가 또 미래에셋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출이나 제조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런 종목들 오늘 아주 강하게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조금 수출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악재가 나와도 좀 견딜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료를 안고 있거나 실적이나 또 상승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종목들은 굳이 팔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아니라 이제 내일까지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또 내일 시장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